안녕하세요. 승보쌤입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 또 너무너무 특별한 한 분 모셔봤는데요. 동화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직접 쓰시는 선생님 한 분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중한 어린이의 삶을 글로 담아서 탐험을 다니고 있는 동화작가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탐험을 다니고 계시다고? 네. 무슨 탐험을 하세요? 제 생각에 탐험 같습니다. 어떤 탐험인가요? 일단 다양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동화를 쓰고 싶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제 삶에 좀 안 해본 일? 그러니까 항상 개척하는 기분도 들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오늘 떼면서 말씀드렸기는 했지만 이 순고쌤을 신청하신 계기를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두 분의 순고쌤을 여러 번 받고 또 저희 남편인 미랄쌤이 한번 오면서 너무 정이 더 갔습니다. 네,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자격이 된다면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화 작가면 근데 사실 저는 일단 책이랑 별로 안 친하긴 해서 혹시 뭐 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딸 쌍둥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다른 거는 잘 못해줬는데 책은 좀 계속 책으로 놀고 이제 책 읽어주고 하면서 그림책에서 동화책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무슨 근자감인지 나도 써볼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에 무작정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그림책과 이 동화책의 매력이 다르다고 지금 인지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선생님만의 식견을 좀 나눠본다면요. 저는 그림책은 아무래도 그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이 워낙 많고 그 메시지가 그림 안에도 담겨 있는 게 좀 매력인 것 같고요. 동화책은 아무래도 글 작가가 그 안에 많은 걸 넣은 것 같아요.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 삶의 철학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글로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모로서 사심을 갖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혀주면 즐겁게 읽으면 커서도 책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딸이 보는 건 아니겠죠? 쉽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경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성향이 좀 반영이 되는 건데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책과 좀 가까이는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성향이 잘 맞아서 지금도 글을 쓰는 아이들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낫죠.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힘이 당장 학습에 안 보여도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지 힘이 발휘되잖아요. 혼자서는 안 읽던데. 근데 제 경험상 주변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멀어져 있다가 과거의 긍정적인 독서 정서로 다시 본인이 목마를 때 찾아간다는 저의 지인 증언들이 있어요. 저 원래 환경론적으로 그걸 생각했는데 아까 성향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 자더라고요. 나의 뇌는 책을 읽는 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딸이 책을 읽다가 자더라고요. 유전?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선생님이 보시기에 선생님 쓰신 책 동화는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 자녀들한테 읽혀줬던 동화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이건 진짜 엄마나 아빠들이 꼭 한번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동화 있어요. 사실 너무 많지만 저도 사심을 좀 담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유은실 작가님의 뭐 나는 뭐 혼자 할 거야 뭐 이 시리즈 정의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그 시리즈를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7, 8세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동화가 7, 8세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딱 초등
사춘기 오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 없었는데 그 책이 딱 그런 책이었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네, 유은실 작가님의 나도 예민할 나도 거야. 예민할 네. 거야. 그 좋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 유은실 작가님의 특징이 정말 아이 눈높이에서 언어의 그 흐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데 너무 재밌으면서 삶에 중요한 걸 담고 계세요. 저 너무 좋고 이 작가님이 이번에 그 베키나 작가님이 받았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혹시 아시죠? 네. 거기에 우리 유은실 작가님이 후보로 네, 저 4월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특별히 유은실 작가님이 린드그렌 선생님을 너무 그 책을 좋아해서 린드그렌 선생님을 위한 책을 또 썼었거든요. 그런 것도 멋있었는데 그 상의 후보자라서 네, 그래서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같이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 유은실 치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하신 네, 작가분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이 동화의 고유한 매력을 사실은 그림책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 말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더 심층적인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한 동화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일단 너무 순수하고 맑고 이제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쓰면서도 얘기하지만 동화는 그래도 이 아이가 결국 해냈다, 성장했다. 이 아이가 안 좋게 끝나는 게 없어요.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이에요. 네. 항상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려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최고의 매력 같고요. 무엇보다 동화를 읽을 때도 그런 걸 느끼지만 쓸 때 너무 좋습니다. 내 안에 좀 울고 있던 아이도 돌보게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이 쓰는 거라서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런 동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조금 잔혹 동화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현실적인 게 보여주는 동화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해리포터 보면서 그런 생각 살짝 했는데 저게 애들이 보는 건데 너무 현실적인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 해피엔딩이 아닌 현실을 막 보여주는 반영하는 그런 동화는 별로예요. 아니요, 그것도 좋죠. 근데 건성징악 잘못된 처단하고 네. 그 시기에는 아이들한테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니까. 네. 너무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주셨어요. 좋은 접근. 네.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사실 그 직업적인 면과 또 동화와의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물론 발단은 이제 딸을 키우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교육 안에서 크게 보자면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교사를 안 했다면 동화 작가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장애 아이를 만나든 비장애 아이들 만나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좀 느끼고 배우잖아요. 아이를 통해 배운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제 동화에 다 나옵니다. 소재예요, 소재. 네. 엉뚱한 사건 그리고 엄청 따뜻한 감동을 주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게 저한테 다 씨앗이 돼서 소재와 주제로 다 뻗쳐 나가기 때문에 교사하시는 분들은 써야 한다. 쓸 수밖에 없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불현듯 지난 이제 김진수 미랄쌤과의 했던 인터뷰가 파르륵 지나갔어요. 부창부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예고편 느낌처럼 내가 이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내 동화 속에 담겼던 에피소드 한 개 소개 가능할까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딸의 이제 소재였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색연필이나 뭐 사인펜 이런 게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빌리긴 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빌리지? 그리고 안 돌려줘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엄마 왜 그런 거야?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게 있는데도 친구 거 쓰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 조금은 욕심이나 또 배려가 좀 부족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좋아. 잠깐만 막 이러면서 딸 잠깐만. 오케이 됐다. 계속 얘기해봐. 요즘 계속 그런 상태예요.
직업병, 작가 직업병. 네. 와.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정말 이렇게 이걸 진짜 막 이렇게 책으로 써야겠다, 출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특정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좀 그때 제가 되게 갈급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특수교사로서만 쭉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못 찾는 건 아닐까? 이 자아 정체성과 갈등. 네. 그때가 마침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었는데 엄청 간절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은 해보고 싶다. 네. 특수교사도 원해서 한 건데 제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엄청 고민하는 찰나에 동화를 한번 해볼까? 누가 하라고 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지 하면서 그냥 몰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딱 동화가 먼저 떠올랐던 이유는 그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동화를 읽어주면서 내 스스로 뭔가 느껴졌던 거나 이렇게 불꽃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언젠간 하리라 미뤘던 거였거든요. 조금은 제가 문학이나 문예 창작가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항상 조금 먼 발치에서만 있다가 그렇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건 동화 작가로서의 계기 같은 건데 그 이전에 어쨌든 자녀의 출산과 육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의 삶에서는 그 출산과 육아가 어떤 의미로 처음 다가오셨는지. 네, 저도 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2의 삶을 산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그 시간이 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 같아요. 저희 삶에 너무 색달랐고 조금은 두려웠고 또 제가 쌍둥이다 보니 혼자 길러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길렀어요? 네. 남편분은 전혀 도움을 안 잠깐. 타임. 여기까지. 가정의 편안해서 그렇지. 주로 혼자 하셨다. 네, 주로 혼자 그렇게 했고. 주담당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아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걸 느낀 것 같고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사람다워진 것 같고 생각과 마음의 폭도 많이 넓어졌고, 그래서 저는 육아가 엄청 의미 있는 제 인생의 선물 같습니다.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출산한 후에 선생님 딱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믿지 않으시더라고 대부분이. 근데 제가 좀 버럭하고 화가 많은 사람? 화가 있더라고요. 화도 있고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왜 안 되지? 그게 강했다면 아이를 낳고는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정말 좀 많이 온유해지고 좀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이루고 이제 동화 작가까지 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몇 권 쓰셨다? 지금 4권 썼어요. 준비도 또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4권 썼고 4권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시네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고르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면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진짜 이 동화가 이제 제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자녀고 이 책은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생물학적 의미. 자녀고 문화적 자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정이, 둘째는 쿵쿵이. 그게 책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고, 셋째가 심통이. 넷째가 용용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뭐니 해도 첫째. 우리 가져오신 우리 장녀 작단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 삶이 많이 변했고, 이 책을 세상에 나올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요? 저는 읽어봤는데 너무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 딱 해주고 싶은 말이 딱 들어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책으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출판이 안 되면 우리 아이한테만이라도 들려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우정자판기로 우리 초등학교를 많이 제가 강의를 가고 있어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작가 커리어 약간 대들보 같은 역할. 네, 맞습니다. 작가 커리어의 금명이 같은 느낌. 오, 맞습니다. 미안하다. 네. 그럼 안에 있는 약간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 살짝 오긴 하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샘이라는 주인공이고요. 샘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여자애들 삼총사거든요. 이 삼총사 하면 딱 느낌 오시죠? 불안하다. 벌써 홀수야. 불안해. 그래서 그 친구들의 우정이 금이 가면서 엄청 이 친구가 원인 제공자였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때 짠! 하고 우정 자판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판타지와 함께 우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동화입니다. 네. 근데 우정을 회복하는 그런 동화들은 좀 많잖아요, 사실. 네. 나의 작품, 나의 금명이 약간 다르다. 우리 금명이 뭐가 달라. 우리 금명이 다르다. 일단 카메오 출연하는 남자친구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판기의 메뉴명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메뉴라 그게 조금 친구들한테 재밌었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 대신 메뉴를 많이 지어줘요. 그게 전 너무 감동이 돼요. 학생들이. 네. 그러면 학생들이 지어주는 별명 어떤 게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과맛 젤리, 경이로운 청포도 주스 이런 정도로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우정을 꼭 지켜야만 하나요? 때로는 끊어내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저는 우정 가위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요? 하고요. 쫀쫀한 쫀득이 그러니까 제 걸 패러디해서 그래서 더 끈끈해질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는데 외우진 못했지만 2부 만들어 달라고 필요하다. 내 걸로 해달라고 하시고 본인 에피소드가 또 괜찮은데요? 우정 말고 다른 테마로 가요. 뭐가 있어요? 사랑 연애 자판기? 요즘 초등학생들 연애 많이 하고 맞아, 그럼. 사랑 이런 것도 가도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성적도 많잖아요. 학업도 괜찮고 좋다. 가지고 계시네요. 네. 찌찌한데요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이들 독후 활동하기에 너무 좋다. 왜냐면 이 또래 아이들이 읽었을 때 막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갈등이 있었던 맞아요. 얘는 이랬는데 내 마음을 몰라줬다거나 아니면 화해를 했다거나 또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교라는 그 용어를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친구랑은 뭐 약간 이런 약간 극단적이죠. 네, 그런 막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어쨌든 삶이 너무 이제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